예. 최희석 씨가 음성 파일 형태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이 있습니까? 내용을 보면 참 충격적인데요. 네. 유서의 내용은 음성 형태로 남겨져 있고요. 5분씩 3차례에 걸쳐서 녹음이 된 걸로 보이면 총 15분 길이고요. 이 중에 2개의 녹음 파일이 언론사에 공개가 됐고 하나는 경찰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내용을 들어보면 뭐 그냥 삐처리를 할 만큼 욕설도 많이 들어 있고요. 예컨대 이제 상대방이 욕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유서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폭행을 했다라고 지금 지목되고 있는 의혹이 일고 있는 그분 같은 경우에 고문을 즐기는 얼굴이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희생다신 최희석 씨가 말씀을 녹음으로 남겨놓고 있고요. 네. 겁나는 얼굴이었다. 제가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습니까? 이런 발언도 하고 있고 진짜 A 씨라는 사람한테 맞으면서 악으로 버텼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뭐라고 또 말씀을 하시냐면 그 폭행을 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최희석 씨한테 내가 언젠가 내가 죽어야 싸움이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직서 안 냈다고 산으로 끌고 가서 너 100대 맞고 이 XX야. 너 길에서 보면 죽여버린다. 이런 말까지 네. 했다는 겁니다.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A 같은 사람한테 다시 안 당하도록, 즉 폭행을 한 사람 A라고 지목한 겁니다. 경비가 억울한 일 안 당하도록 제발 도와주십시오. 강력히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음성을 남겼고요. 마지막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게 도와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뭐 누구누구 엄마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승 가서라도 꼭 그 은혜 갚겠습니다. 예. 이런 말도 있고요. 누구누구 엄마 아빠 또 누구누구 어느 슈퍼의 누님 그리고 몇 호에 사는 사모님 정말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말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마지막 음성을 남길 때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예. 엄청난 고통과 아픔 속에 있으면서 이거라도 남겨놔야 본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남겨놨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파트 그 주민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가게 그렇습니다. 그 슈퍼에 있는 슈퍼에 있는 분한테도 예, 남긴 그런 분한테 거예요. 감사의 표현을 그렇다면 했습니다. 이런 음성 파일 형태의 유서가 이 향후 이 관련된 조사 수사에서 뭐 영향력을 어느 정도나 줄 수 있습니까? 일단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법원의 증거가 파일이라든지 서면으로 제출이 되면은 그걸 작성한 사람, 얘기를 한 사람이 녹음된 사람이 나와가지고는 아 내가 이게 말한 대로 녹음이 됐습니다, 써져 있습니다,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망하셨기 때문에 네. 법정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형사소송법상 이 유서의 내용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작성된 것이다 이렇게 인정이 될 수 있으면은 증거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증거로는 쓸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얼마나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느냐 그 부분이 될 텐데 네. 그 부분은 아직 그 유서 내용은 공개가 안 됐거든요. 음성 파일 내용은. 네. 그럼 이 음성 파일의 내용을 보고 이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평소 이게 주민들한테 얘기를 털어놓고 일지를 썼다고 하는데 일관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주민들한테도 이런 내용을 얘기한 적이 있는지 여러 가지들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정보, 그 녹취 내용의 그 신뢰성 부분을 여러 가지 주변에 이제 재반 사항이랑 자료랑 이런 거랑 좀 대비시켜 가면서 네. 진실에 좀 더 가깝게 해석을 할 수 있다면 증거로서 효력이 대단히 큰 것이고 그렇다는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최희석 씨 사건 관련한 단체가 이 고인의 산업재해를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산재는 인정될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왜냐하면 산재라는 건 업무상 재해라 해가지고는 업무상 일을 하다가 재해를 내가 입었고 인과관계가 있을 때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경비 일을 하다가 주민과 무슨 논쟁이 생겼고 계속 이렇게 폭언이라든지 압박에 시달렸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는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이제 인과관계인데 원칙적으로 산재법을 보면은 내가 스스로 이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에는 네.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지만 이게 이렇게 과거에 2014년에도 경비원이 이렇게 스스로 자해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산재로 인정받은 예가 있거든요. 네. 업무상 스트레스가 쌓이다가 극단적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내가 어떤 자해 행위를 했다면 그는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린 적이 있어서 네. 그 사례에 비추어 보면은 이 경우에도 산재가 인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